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든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내가 꼴찌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포기하라는 이 꼴찌가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달리면 질 거 달리지 말아야지, 이 꼴찌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무도 사모하지 않는 자리를 사모하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꼴찌가 되어라입니다. 자, 이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그 삼성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폰을 열어보면 삼성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뜯어가지고 어느 회사 부품이 많은가 이걸 갖다가 이 리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 게 많은가. 근데 항상 지금까지 보면은 핵심적인 부품들은 이 삼성 부품을 많이 씁니다. 그 메모리나 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삼성 제품을 많이 써요.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아이폰이 많이 팔렸다 그러지만 웃는 거는 삼성입니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일본이 웃습니다. 참 이 글로벌한 시대라서 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장비라던가 소재는 지금 일본이 90% 정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삼성의 메모리가 팔린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웃습니다. 자, 2019년 7월 4일 날, 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죠. 딱 맛보기로 딱 3개를 했어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처음 들어봤습니다. 좀 태어나서 이때 2019년도에 처음 들어봤어요. 에칭가스라고 하는 이 불화수소하고 그 리지스트라고도 말하는 그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이 불화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요 3개만 딱 한국을 향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싹 지었어요. 그 서류가 배로 늘어납니다. 3배인가 4배인가 더 있어야 되고, 그 수입하려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이 뼈를 치는 규제다고 막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한국 경제는 망했다, 이런 사설들도 올라오고. 자, 이 불화수소는 일본이 100년 이상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접한 지가 반도체 생산하면서 불화수소를 접했지만, 일본은 불화수소라는 이 소재를 100년 전보다 100년 이상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포토레지스트나 불화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한국을 갖다가 까다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얻어올 데가 없는 그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3개만 놓고 그렇지, 이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쪽에서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일본 굉장한 나라로 봅니다. 엄청난 나라로 봐요. 같은 아시아권으로 안 봅니다. 아시아권 중에서도 일본은 좀 따로 떼어서 그나마 선진국 대열에 넣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 중국인하고 약간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같이 약간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일본어를 배워서 왜 해외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말을 하는 것보다 영어 몰라서 일본어를 하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대우가 약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픈 역사도 있어요. 자, 이 3가지 수출 규제를 할 때, 자,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반도체가 이 수출 비중을 갖다 굉장히 크게,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역이 큰데, 이제는 이 수출이 막혔다, 막 난리가 났어요. 자, 혹시 이 소부장 기업 들어봤나요? 소부장. 그 황소, 한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부장 기업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 이때 3가지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소부장 기업 육성이라는 말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부장 기업,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인데, 자, 이 CPU 같은 경우 AMD나 인텔이나 크게 2가지죠. 그냥 우리 일반 노트북이나 PC에서 쓰는 CPU가, 회사가 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자, 이 2군데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생산은 절대 미국에서 안 합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환경 오염이 엄청나요. CPU를 생산을 해낸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생산을 하냐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해요. 미국에서 설계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CPU를 뽑아냅니다. 자, CPU가 많이 팔리면 웃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아니에요. 돈은 어디가 더 많이 버냐면 미국이 더 많이 법니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 TSMC 이런 그 반도체 그룹도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라 그러죠. 설계하는 기업은 따로 있고 찍어내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생산해내는 능력은 그동안 키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웃나라 일본에서 쉽게 들여와서 찍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항상 그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 구조 자체가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연약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게 터지면 큰일 난다. 이 위기의식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에 발생할 줄 알았던 일이 지금 발등에 떨어졌어요. 갑자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지금 긴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일본의 3대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에 자, 이런 제목의 사설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 읽는 분들은 읽으시고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봤어요. 3년째 우체계 극치. 자, 내용을 보니까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 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금 사설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2021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온 게. 자, 왜 이런 사설이 올라왔냐면 지금 3대 수출 품목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선 어떤 일을 했느냐. 한 달 만에 한국 정부는 4,700개의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 달 만에 이걸 갖다 연구를 합니다. 치명적인 부품들 4,700개를 찝어가지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영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정부에서 지금 나서가지고 이 수출기를 열겠다 그래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잠깐 풀어줍니다. 이걸 해결하라고. 잠깐 풀어주고. 자, 그리고 이 100개 품목을 갖다 선정해서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00억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또 이 소부장 관련의 으뜸 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연구 개발, 특허 확보, 양산 등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도 그 다음 해에는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부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도표가 이 수출 규제하고 할 때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그런 차이를 갖다 나타낸 건데 보통 2배는 기본으로 띱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고위 관계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제 늦은 상황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타격을 입어서 이 모리타 화학공업이나 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화학기업이에요. 모리타 화학공업 이런 데서는 지금 일본에서 생산을 안 할 테니까 우리 거 좀 받아달라. 한국에다 생산 설비를 만들겠다. 한국에서 우리 기업을 받아주기에 민감도가 높으면 그러면 중국에다가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세울 테니까 우리 거를 써달라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 삼성이 일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자, 그것은 그 전에 이 3대 수출 규제가 있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입장입니다. 항상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뼈를 깎는 이 고통을 겪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2년 뒤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와서 빌어도 우리는 너희 제품을 안 사겠다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위축되거나 멈춰서게 되면 자, 이것은 위기이지만 그대로 이 사건은 이 문제는 위기가 되지만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도전을 하고
이 도전한 것에 반드시 성장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성적표가 낮으니까 나는 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이 진로는 어떻게 될지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를 받고 올해는 내 성적표가 이랬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적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발버둥 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성장이 따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이 따라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쭉 요즘에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만도까지 나오잖아요. 비만도.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렇죠? 막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비만도, 야, 나는 이제 해도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수치를 갖다가 바꿀 수 없겠구나 하면 그 건강 상태는 적신호, 그대로 위기예요. 하지만, 야, 내 이 비만을 좀 탈출해야 되겠구나. 덜 먹어야 되겠다.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해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아이고, 무릎이야. 그래도 뛰어야 되겠다. 도전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위기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세상적인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모든 일에 뭘 하라고 하니까 빨간 글자를 보니까 전심전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냐면 이 일을 꾸준히 실행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멈추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전심, 온 마음과 전력, 온 힘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감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앞구절들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 나오고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게 꾸준히 계속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예배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꾸준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런 일들이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오늘 하루 운동 쉬면 내일도 쉬게 되고 모레도 쉬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는 조깅을 해야 되겠다. 비 올 때 뛰는 사람은 맑을 때 더 많이 뜁니다. 쉬질 않아요. 한 번 멈추면 멈춰서지만 힘들 때 이것을 이겨내면 그 뒤에 좋은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성숙함이라는 녹색 글씨는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진보.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그 어원을 보면은 똑바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올곧게 나아가는 걸 갖다가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함 없이 곧은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꾸준히 멈춤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흔들리거나 이게 막히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1등이 아니라 꼴찌가 되라는 것일까? 예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냄새도 맡았을 것 같습니다. 이 12제자들 항상 예수님 최측근에서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최치, 숨결을 느꼈던 사람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 왕이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왕이 될 때 내가 오른쪽이다, 너는 왼쪽 해라, 아니다, 왜 내가 왼쪽 하냐, 네가 왼쪽 해라, 내가 오른쪽 하겠다, 이걸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상상에 맡겨서 왕이 되면 끝나겠구나, 이스라엘 왕 된 다음에 로마의 통치자가 되면 이때 온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구나, 그때 내가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이걸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하신 방법을 보니까 내란죄, 반역죄, 연쇄살인범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야 멀리서 지켜보지만 이 12명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죄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매질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런 모양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탄절이었는데 가장 낮고 천한 왕좌에 앉아서 이 왕국 궁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여관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양이 정말,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인 축복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도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길은 다 모양이 개성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구원하셨을 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매질했던 이방인, 로마 군병까지도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측근이었던 12명의 제자만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온 세계를 통치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통치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오히려 교황청이 세워지고 온 세계 교회를 통치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꿈꾸며 어떤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 왕의 자리를 원합니다. 저도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은 그러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동기들하고 피자를 먹은 적이 있어요.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입니다. 자, 이 피자를 먹는데 여러분들도 피자 먹을 때 어떤 걸 집습니까? 솔직히 이 혼자 먹을 때 말고 여러 명이서 함께 먹을 때 여러분들은 피자 어떤 조각을 집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이 경쟁적으로 토핑이 많은 것을 집으려고 합니다. 뭐 친구들이야 뭐 허울 없이 지내니까 동기들끼리 모여서 피자를 먹는데 딱 집었는데 제 피자에 치즈가 제일 많았고 그 토핑이 제일 많은 거, 제가 위너였어요. 딱 그걸 제일 처음에 집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차.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참 주위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차, 우리가 다 목사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목사인데.
야,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기뻐할 일인가? 이 먹는 거 앞에서 내가 참 너무 이거 무너진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걸 느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잘한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기들끼리 모여서 피자를 먹었어요. 저번 생각이 나서 제가 안 집었습니다. 그날 피자를 못 먹었어요. 아무도 안 챙겨줘, 아무도. 먹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내가 먹는 거 앞에서 오늘 안 흔들렸구나. 오히려 안 남으니까 내가 더 뭔가 승리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물론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홀 없이 지내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그렇게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자를 못 먹었지만, 야, 너 왜 먹지 그랬어? 이 말은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너 왜 안 먹었냐?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먹고 싶지만 이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친구들이 더 좋은 걸 집었겠구나. 1뚝으로 집은 애들 얼굴 보고 제가 한번 웃었습니다. 너 나 때문에 그거 먹었다고. 보기에는 루저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루저라고 합니다. 뭔가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뭔가 집어야 되는데 집지 않은 사람들을 루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집었다면 이건 루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집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건함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루저라면 나는 이거는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동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쉬운 게 하나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코로나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개척한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개척을 하고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면, 작지만 많은 일을 하는 교회, 작지만 움직이는 교회, 능력이 안 되지만 도전하는 교회, 저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빛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척합니까? 이 부르짖음 가운데 개척한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삼동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지만 앞으로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위기 가운데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도전하고 항상 새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너의 성숙함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